자, 5위는요. 네, 영업이익은 무려 280% 성장을 했습니다. 자, 2위는요. 아마 오늘 소개시켜주는 10개 기업 중에서 매출의 성장률이 가장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자, 5위는요. 파세코입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 파세코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54%,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68%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파세코는 원래 석유 스토브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쪽 매출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석유 스토브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기름난로예요, 기름난로. 우리나라에서 굳이 쓰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캠핑 이런 부분에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석유난로가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이 파세코가 만든 석유 스토브는 중동이나 미국 쪽으로 거의 대부분 수출을 합니다. 따라서 원래 파세코는 이 실적의 계절성이 상당히 심했어요. 왜냐면은 이 석유 스토브는 추운 겨울날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계절에만 상당히 매출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공기청정기, 그리고 올해에는 이 창문형 에어컨 이런 것도 대박을 치면서 계속해서 이 실적의 계절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그런 기업의 표본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는 뭐냐면은 여기도 좀 작은 기업이에요. 시총이 1,000억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미세먼지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이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위는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외국인 카지노 업체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이 30%, 근데 영업이익은 무려 280%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영종도에서 복합 리조트 이거를 완공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인, 일본인 VIP들이 3분기에 많이 방문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카지노의 고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VIP와 매스. 매스는 그냥 일반 외국인 고객들이고 VIP는 말 그대로 VIP,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매스에 비해서 VIP의 방문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이 배팅하는 금액, 드랍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전체 드랍액에서 8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VIP가 많이 방문을 하면 좋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일본 쪽과 중국 쪽 VIP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종도 복합 리조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 리스크는 아무래도 100%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 일본 여기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사드 때문에 한창 이 파라다이스가 실적 저조를 기록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일본과의 분쟁도 있죠. 자, 이런 점들이 과연 파라다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마다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파라다이스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마다 발표하는 실적 공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위는 바로 휴젤입니다. 휴젤의 3분기 매출은 46%, 그 다음 영업이익은 무려 255%나 급증을 했어요. 파라다이스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성장률이죠. 먼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약간 기저효과가 있어요. 지난해에는 이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휴젤은 이 보톡스와 필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보톡스는 참고로 이 엘러간, 원래 이 보톡스를 만드는 엘러간의 브랜드 명이고요. 정식 명칭은 뭐냐? 바로 보톨리늄 톡신입니다. 톡신. 그래서 이 톡신 쪽 매출이 50%, 필러 쪽 매출액도 5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이 두 기업도 휴젤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이 이 보톨리늄 톡신을 가지고 지금 이 균주가 누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법정 공방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반사 이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휴젤은 내년부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품목 허가 이슈가 있고요. 2021년엔 유럽, 그리고 2022년에는 미국의 품목 허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얼마나 그런 품목 허가가 잘 진행이 되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모멘텀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보톨리눔 톡신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톡스 한 대 맞는데 거의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몇만 원도 안 하죠. 그리고 점점 이 경쟁 업체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단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위는요. 바로 클래시스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클래시스의 3분기 매출액은 81%,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85%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시켜주는 10개 기업 중에서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클래시스는 이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레이저가 아닌 초음파로 이제 시술을 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제품은 슈링크라는 제품입니다. 얼굴, 복부, 그리고 허벅지에 있는 피하 지방을 분해해줘가지고 한마디로 이 지방을 빼주는 그런 대단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의료기기의 성능이 괜찮은지 계속해서 지금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링크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의료기기 납품을 하죠. 그럼 납품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소모성 제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프린트랑 똑같습니다. 프린트도 사실상 이 프린트 기기를 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카트리지, 잉크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슈링크라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카트리지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병원, 의원, 그리고 뭐 에스테티시안 이런 데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올해까지가 이 본격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소모품이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리스크는 여기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가 작년에 스펙을 통해서 합병 상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보호 예수가 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주주 및 그런 관계자들의 지분이 얼마든지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카카오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대형주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1위라고 하면서 잘 모르는 중소형주를 소개를 시켜드렸다가 괜히 그 종목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약간 제가 그 리스크를 좀 떠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 양해를 해주십사. 아무튼 간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이 30%, 영업이익은 92% 성장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원래 이 다음을 흡수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 스마트폰이 막 시작한 그 이래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잖아요. 이 카카오였던 거죠. 그 전에 다 그냥 문자였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등장은 화려했는데 그 뒤로부터 제대로 된 그런 퍼포먼스를 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적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3분기 실적을 이끈 부분은 바로 비즈톡과 비즈보드 부분입니다. 비즈톡은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면 그 업체들에서 홍보 문자가 오죠. 마케팅 문자. 이게 바로 비즈톡입니다. 이것도 다 돈 받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이랑 그 다음에 비즈보드라고 최근에 추가된 게 있어요. 우리가 채팅, 이 카테고리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 채팅을 한 그런 부분이 있고 맨 위에 여기엔 광고가 들어가요. 바로 이 부분이 비즈보드인데 이 비즈톡과 비즈보드 이 두 부분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어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 분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모빌리티, 카카오택시 이쪽 부분에서도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적자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 다음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이쪽 부분 거래 금액도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간 우왕좌왕했던 카카오가 올해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아마 네이버와의 경쟁이 리스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카카오도 이 핀테크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이 페이 부분을 분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두 기업의 그런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두 개 다 상당히 편하거든요. 전 둘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경쟁 구도도 재미있게 한번 지켜볼 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0개의 기업을 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용이 아닌 참고용이고요. 사실상 순위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재미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이 종목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